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 AI 칩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첨단 패키징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기술인데요. 구글, 미디어텍, TSMC, 그리고 뭐 이 시장의 제왕이죠. 엔비디아까지 이 거물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구글의 정말 야심찬 주문 하나가 어떻게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AI 산업의 진짜 병목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딱 한 가지 핵심 개념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바로 첨단 패키징, 그중에서도 TSMC가 하는 코와웨스, 코어스라는 기술인데요. 코워스요? 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F1 레이싱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F1 레이싱카요? 과거에는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 그러니까 뇌의 역할을 하는 로직 칩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코워스는요, 그 엔진을 싣는 셰시, 변속기,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시키느냐에 대한 기술이에요. 아,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셰시가 허술하면 제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칩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그 칩과 다른 부품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코워스는 강력한 로직칩 옆에 HBM, 그러니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고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핵심 부품들을요, 하나의 기판 위에 정말 오차 없이 올려놓는 기술이에요. 와.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AI 시대에는 이 셰시 기술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됐고, 현재 TSMC가 사실상 F1급 셰시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유일한 회사다. 네, 그러니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혼돈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구글이 자신들의 차세대 AI 칩, 그 TPU V7이랑 V8을 만들려고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요. 네, 근데 파트너가 좀 의외입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요. 맞습니다. 저는 미디어텍 하면 스마트폰 칩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계가 더 놀랐던 거죠. 구글이 자기들의 AI의 미래를 미디어텍의 손에 맡긴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 도박의 판돈이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아주 극적입니다. 원래 미디어텍이 구글 프로젝트를 위해서 TSMC에 요청했던 2026년 코OS 생산량이 연간 한 1만 장 정도였어요. 1만 장이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구글의 차세대 TPU, 그 V7E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은 겁니다. 아, 그래서 요청량이 즉시 연간 2만 장으로 2배가 됐죠. 1만 장도 엄청난 물량일 텐데 그걸 바로 2배로 늘렸다는 거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진짜 쇼크는 2027년 물량입니다. 현재 양측이 협상 중인 물량이 연간 15만 장 이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시만요. 15만 장이요? 네, 2026년 초기 물량의 15배, 2배로 늘린 물량과 비교해도 7배가 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죠. 와. 이건 단순히 수요가 많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시장의 업계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 비웃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와. 1만에서 15만 장이라니 이건 그냥 큰 계약이 아니네요. 네, 아니죠. 이 정도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 자체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미디어텍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 계약이에요.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미디어텍 CEO가 직접 2026년까지 클라우드용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관련 매출로 10억 달러를 찍고 2027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어요. 와. 바로 이 구글 계약이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엔진인 셈이죠. 스마트폰 칩 강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가장 돈이 되고 기술 장벽이 높은 클라우드 AI 칩 시장의 핵심 설계자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또 미디어텍 입장에서도 정말 엄청난 베팅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COWS 패키징을 필요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F1급 셰시를 원하는 팀이 구글 미디어텍 연합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성장통의 진원지예요. 아, TSMC의 COWS 생산 라인은 지금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줄을 서도 구하기 힘든 가장 희귀하고 귀한 자원이에요. 그렇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TSMC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정말 사력을 다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 7만 5천에서 8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2026년 말까지 월 12만에서 13만 장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데도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여전히 어림도 없다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마치 그 거대한 댐이 터졌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격이랄까요? 도대체 누가 이 물을 다 마시고 있는 겁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이 바다의 고래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여러 소스를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2026년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코어OS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이요? 이미 예약으로 싹쓸이해 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만에서 85만 장에 달하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와.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블랙벨 GPU랑 그 다음 세대인 루빈을 위한 물량이에요. 잠깐만요. 절반 이상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돈만 많이 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TSMC와의 관계에 뭔가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엔비디아의 선견지명과 장기적인 전략의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아, 엔비디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GPU와 AI 연산의 미래가 결국 이 패티징 기술에 달려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TSMC가 코어OS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던 그 초기 단계부터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로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 뛰었다고요? 네, 수많은 테스트와 실패를 같이 겪으면서 기술을 완성시킨 거죠. 그러니 TSMC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기술 개발의 동반자인 셈이고 당연히 물량 배정에서 최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 뒤를 이제 브로드컴하고 AMD가 겨우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었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일찌감치 깃발을 꽂아놓은 땅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구글과 미디어텍이 연간 15만 장이라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신규 주문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한계치까지 팽팽하게 땡겨져 있던 고무줄에 누군가 돌덩이를 던진 격입니다.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동안 엔비디아가 조용히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주문이 그 수면 아래의 현실을 모두에게 까발린 셈이 됐어요. 아, 이 병목 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하고요. 상황이 정말 숨막히게 돌아가네요. 시스템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될 지경인데 해결책이 있긴 한가요? TSMC가 밤사이에 공장을 뚝딱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구글 입장에선 자기네 AI 제국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엔비디아 뒤에서 하염없이 줄만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극한의 압박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바로 제2의 공급망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2의 공급망이요? 네, TSMC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혼자 다 끌어안고 있던 코어OS 공정 중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핵심 단계는 제외한 일부 공정을 외부 전문 기업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업계에서는 OSAT, 즉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전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아, 오사트. 네, 일종의 지원군을 부른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TSMC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 기술과 관련된 공정 일부를 외부에 맡긴다.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오사트 업체들이 기술을 배워서 5년 뒤에 TSMC의 경쟁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TSMC도 그 위험을 모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판을 짜고 있어요. 영리한 판이요? 업계 1위 오사트인 ASE 같은 회사들이 지금 TSMC-like, 즉 TSMC와 유사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TSMC-like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TSMC가 지정한 장비를 그대로 사와야 하고 TSMC의 극도로 엄격한 품질 기준과 공정관리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사실상 TSMC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위성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술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생산 영역만 빠르게 복제해서 늘리는 효과를 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TSMC 입장에서는 자기들 브랜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산 압박을 해소할 수 있고, 구글 같은 대형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자기들 미래가 걸린 AI 칩 생산을 TSMC라는 단 하나의 공급사에 100% 의존하는 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니까요. 이렇게 공급망이 다변화되면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죠. 고객사의 리스크 분산 요구와 TSMC의 생산 압박 해소 비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TSMC와 고객사, 그리고 이 OSAT 업체들까지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OSAT 업체들은 자기들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예를 들어 업계 선두주자인 ASE는 내년 말까지 이 코어S 스타일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려서 월 2만에서 2만 5천 장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3배 이상이요? 네. 다른 OSAT 업체들도 미친 듯이 증설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6년이 이 OSAT 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만들어낸 병목 현상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산업 전체의 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구글의 거대한 AI 칩 야망이었습니다. 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칩의 강자였던 미디어텍과 손을 잡았고,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문량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충격파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던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병목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흐름, 즉 TSMC의 엄격한 통제하에 움직이는 OSAT 중심의 제2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한 기업의 거대한 주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AI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성장통과 그 해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AI 골드러시 시대의 승리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식이 바뀐다. 네. 단순히 최고의 성능을 가진 칩을 설계하는 능력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칩을 실제로 원하는 수량만큼 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및 패키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설계 능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는 칩의 성능을 높이는 미세 공정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복잡한 칩들을 효율적으로 묶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패키징 기술이 왕자의 게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고, 우리는 지금 산업 전체가 이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재편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